아이들은 잘 못 듣는다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잘 못 들어. 걔가 뭐 듣냐. 뭐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신생아들도 굉장히 잘 들어요. 생후 이틀 된 아이들, 2개월도 아니고 이틀 된 아이들은요. 이 공갈적 꼭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빨고 있을 때 안 보이지만 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되면 이 젖꼭지를 빠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러고 빨고 있다가 자기 엄마 목소리가 딱 들리면 이렇게 빨기도 하고 또 잠깐 놨다가 하다가 또 쪽쪽쪽쪽 빨기도 해요. 이틀밖에 안 된 애들이요. 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된 아이들이요. 모국어일 때랑 외국어일 때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들리면 그냥 사운드구나. 뭐야 저거 이러고 있는데 모국어가 들리면 빠는 패턴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다만 적은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뿐입니다. 충분히 강한 강도로 제시가 되면요. 우리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얘기를 잘 알아듣죠. 아이들은 피아노 앞에 갖다 놓으면요. 저런 아이들은 쿵쾅 쿵쾅 막 치면서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럼 어른들은 지나가다가 아우 시끄러워. 왜?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도미솔 같은 화음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쿵쾅쿵쾅 치는 불협화음은 우리는 그걸 불쾌라고 하는 감정을 연합시키라고 또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쾌한 거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보단 다양한 걸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자, 이지연 씨. 네. 우리 인간이요. 이제 이 시각, 청각, 그다음에 후각, 그다음에 미각, 뭐 촉감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태어났을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출생 시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건 뭘까요? 네,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지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젖바는 능력? 젖바는 능력?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혀. 혀. 미각. 네. 미각 90점이에요. 100점은 후각이에요. 네. 후각 미각이 태어날 때 제일 발달돼 있어요. 아기 태어났을 때 그쵸. 엄마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애가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쵸. 그런 걸 그게 바로 후각이에요. 빨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럼 코가 먼저일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후각, 미각, 후각이 제일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상호작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야? 얘네들 결국 소스가 같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데를 못 느끼기가 쉬워져요. 코감기. 네. 감기 걸리면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같은 화학 물질이 결국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술을 더 못 먹겠어요. 독주를 마셔야 됩니다. 혹은. 이럴 때 우리 뭐 하나요? 코를 막아요. 네, 뭐냐? 상호작용을 인위적으로 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후각과 미각은요, 이것만큼 문화적 지배를 철저히 받는 게 없어요. 한 문화에서 말도 안 되게 괴로운 냄새가요, 다른 문화에 가면 너무나도 괜찮은 냄새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 네.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는다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한테도 청국장을 주고 땡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잘 먹어요. 근데 외국 음식 중에서도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맛도 그렇고 특히 후각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보면 변 냄새, 그리고 장미의 냄새. 완전히 다르죠, 꽃향기. 근데 크게 화학적으로는 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는 쾌, 근데 다른 문화에 가서는 불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맛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하셨어요. 김재우 씨 요리 자꾸 요리 얘기하니까 제가 김재우 씨한테 이렇게 질문이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했다. 그런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넣으시나요, 주로? 100%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그 마법의 가루가 그 라면 스프가 웬만한 음식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유학 시절에 나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진짜 전 빅자만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제 치가 떨리는데 진짜로 라면 스프밖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햄버거에도 뿌려 먹고 파스타에도 뿌려 먹고 다 뿌려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좋은 맛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네. 물론 일부 외국인들 중에 이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되게 독특한 거고요. 원래 기본 맛이요.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이에요. 이게 맛의 기본 네 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네 맛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운맛에 관심이 있지. 네. 게다가 우리는 매운맛에 거의 모든 것에 단어를 붙여서 변별을 합니다. 분명히 그 라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떡볶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불닭의 매운맛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엄청나게 정교한 맛의 배열을 매운맛에 라벨을 붙여놨죠.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는 미각이든 후각에서든 굉장히 문화 종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냄새나 맛에 있어서 인간의 역치라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질들이 있죠? 물질들이 있는데 그 맛이 신맛, 짠맛, 쓴맛, 단맛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치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은 돼야 그게 있는 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량만 있어도 느끼는 건 역치가 낮은 거겠죠. 그리고 좀 있어야 그걸 느낀다라고 하면 역치가 높은 거니까 좀 둔감한 거죠. 보시면 역치가 0.00008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맛에 되게 민감해요, 기본적으로. 왜? 저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벤젠도 쓰고요. 그렇죠? 예. 페인트도 쓰고요. 쓴 것들은 대부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재밌는 건 쓴 맛들은 대부분 역치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역치가 되게 높은 게 하나 있어요. 0.01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두 개가 뭡니까? 바로 짠맛과 단맛이에요. 이건 많아도 우리가 둔감해요. 짠다.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주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기에 유리합니다. 예. 짠맛은 영양을 좀 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짠맛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생존에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면 스프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L-글루타민산 낙. 네, 맞아요. 이케다 키쿠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붙였죠. 감칠맛이라고.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5번째 맛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 그 정도요. 네. 우리가 그 맛이 기본 맛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일정 기간 경험을 못하면 내가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감칠맛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슬슬 제5의 맛으로 들어가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라면 스프에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음식을요,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푹 익혀서 혹은 오랫동안 저장을 오래 해줘서 이때 느끼는 맛인데 이게 우리 문화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이것과 매운맛이 더불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시원해요. 그렇죠? 쾌감을 동반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적 표현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맛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시각이나 청각은요. 좋아하는 노래 매일 부를 수 있죠. 좋아하는 그림 걸어놓고 매일 봅니다. 맛은요. 단 몇 회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그건 쾌감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설탕 한 개 먹었을 땐 달잖아요. 그러니까 쾌감이 옵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먹으면요. 이게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2번, 3번 못 먹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4끼 연속 먹어봤거든요. 네, 5번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김태희 씨가 옆에 와서 먹자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맛은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전기 충격을 받기 직전에 단맛을 보게 되면 평생 단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회성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맛을 봤을 때, 아! 하는 느낌을 주는 음식, 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음식은 평생 돈 주고도 안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겠어요? 왜일까요? 트라우마. 이건 물질이라서 그래요. 시각은 아무리 안 좋은 걸 봐도 날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청각도 아주 큰 소리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청각기관에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 들어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오는 건 나한테 엄청난 손상을, 엄청난 피해를 한 방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의 경험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렸을 때 갑자기 뭐 먹다가 체하신 분들, 맞아. 그 채소나 아니면 그 고기를 영원히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각인돼요. 자, 그런데 되게 더 웃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남이 먹는 거 보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왜 남이 옆에서 먹으면 또 짜증납니다. 제가 예전에요, 속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치킨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저는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저는 범죄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사실 내가 배고픈데 남이 먹는 걸 본다는 건 사실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먹방을 볼까요? 냄새가 안 나니까. 네. 냄새가 안 나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 상상. 이유 될 수도 있죠. 상상? 먹방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감각을 동원해요. 소리를 들려주고요. 맛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저는 봄나물 먹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맛이 화사하네요. 그럼 저는요, 그게 무슨 뜻일까? 화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져요. 한 이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화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결국은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에서 이제 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 놀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준현 씨잖아요. 명언집이 있잖아요. 저도 듣다가 정말 웃었던 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내가 아는 맛이다. 네. 놀라운 표현이에요. 녹는구만. 부드러운 양지머리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흰눈처럼 녹아내린다. 고사리와 소고기 그리고 고추기름이 한데 춤추며 쌀밥을 유혹하는 거. 밥도둑 아니 밥깡패다. 궁금해지는군. 이 육수의 비법이. 언어적 유희가 음식을 두고 가능해집니다. 야. 그런데 그게 왜 음식이냐 이거예요. 왜 그게 먹방이냐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후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진짜 중요한 행복입니다. 데이트해 보시면요,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데이트의 90%는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음식 안 먹으면서 데이트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먹는다라는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사람과는 못 먹어요.
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과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재밌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즐겁구나. 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감각을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먹방은 명언집을 나왔죠. 이런 언어적인 유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리고 저렴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How hard I try, I know how we'll be able to make it. You know what I'm gonna say, my bet it's eas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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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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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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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화. 네, 퇴화? 죽습니다. 쓰지 않는 세포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 도태돼요. 블레이크 모어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 오른편에 보는 저런 통 안에 수직선만 있죠. 수직선만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고양이를 저것만 보게 만들었어요. 저 통 안에다 두고. 태어나자마자 한 두세 달 동안 수직선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을 보는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고양이를 꺼내서 수평바, 아주 간단히 쉽게 넘을 수 있는 수평바를 줬더니 못 넘어가더래요. 네. 벌써 이 세포들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서 퇴화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 아이 방에 벽지 바르려면 다 저런 거 벽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스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기엔 어떠한 종류의 직선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샤프 컨트라스트, 구분되는 어떤 선들이나 각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Why a baby needs to see sharp contrast?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저런 걸 봐야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참 저런 세포들을 써야 될 테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을 태어난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주고 야, 너무 좋지 않니? 우리 아가야?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거라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겠냐는 거죠.